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 안팎에서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악재로 여기고 있는 내용들 정리하며 또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추가 자료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게 된다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였으며 여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어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또 시장에 침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쟁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갈등은 항상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192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S&P 500 지수와 함께 다양한 전쟁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Y축을 보시게 되면 이 지수 같은 경우는 1, 10, 100 이렇게 10배씩 올라가는 로그 스케일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도를 10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 10배, 100배, 지수는 수백 배가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전쟁들, 그 규모나 또 관심도 영향력은 전부 다 차이가 났지만 결국 긴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에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업들이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만드는지가 주가의 핵심이 되는 것임을 다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에서는 10% 감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메일이 일론이 보낸 내부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의 주요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공장을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역할과 직무의 중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0%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일론이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인원 감축은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 해고라는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통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최근 마진 감소와 결합해서 보면 마치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며 훨씬 더 이 해석에 높은 비중을 둬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이번 케이스 하나만을 보는 것보다는 일론이 지금까지 어떻게 테슬라를 운영해 왔고 또 일론이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전체 맥락과 일론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고용하고 있는 총 인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감원이 일어났는지를 또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17년 이후부터 테슬라에서 감원을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드문 일이 아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원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인원수 자체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상당한 감원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체 테슬라 직원 수 같은 경우는 증가할 확률이 아주 높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원을 하는 것일까? 이는 얼마 전에 단행되었던 일론이 인수한 기업 트위터 감원에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당시 트위터 감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80%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하며 트위터를 X로 바꾸며 사실상 새로운 기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당시 8,000명이던 트위터 직원을 1,500명으로 줄이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감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직원들에게 줄 돈이 없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트위터 감원과 관련해서 언론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영상으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재난이지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만 보면 트위터가 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코미디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고, 감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감원 자체를 아주 큰 문제로 보고하고 있는 언론의 해석의 문제점, 이 감원으로 인해서 회사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의미에 대해서 풀어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트위터 망한다, 그리고 이 언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트위터 안에서 미리 작별 인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월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트위터가 존재했던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진행된 업데이트보다 오히려 8,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고 난 다음에 트위터에 훨씬 더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X로 바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론은 8,000명이 운영하던 회사를 1,500명으로 줄이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광고주가 X로 돌아오며 X의 재무 구조도 훨씬 더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한 일은 일론이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에서도 볼 수 있죠. 줄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 하드웨어를 줄이고 센서를 줄였지만 성능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코드를 줄였지만 더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엔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켓 구조를 항상 단순화시키지만 성능은 매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고 있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론의 정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일론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론의 프로필 사진을 또 일론 정기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였는데, 일론은 5년마다 조직을 한 번 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다음 성장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론이라는 사람이 결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극한의 환경에 밀어넣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런 불안감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100년도 되지 않는데, 이걸 일론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한 명의 사람의 삶이 아닌 인류 역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100년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짧은 삶입니다. 이 짧은 삶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며, 또 동시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를 돌이켜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람은 편안한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자극만으로도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부정적인 자극까지 활용하는 게 일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관된 운영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이번 10% 감원, 단순하게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벌써 일하고 있는 분들 더욱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또 동시에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비용 감축 역시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주요 임원 두 분이 테슬라를 떠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드루 씨께서 테슬라를 떠나게 되었는데, 무려 18년 동안 테슬라의 일을 하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얼마나 높은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면 이 18년 동안 일론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일론이 성취하고자 하는 미션에 동의해서 본인의 가족과 또 살과 뼈를 깎아 나가는 시간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사하는 분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이런 공통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떠나는 드루 씨를 축복해 주며 아주 많은 성과를 테슬라에서 내어주었음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드루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 일론의 철학이 얼마나 회사 내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제1원칙에 기반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푸시해줘서 항상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만이 유일하게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가능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일론의 철학을 이해하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힘든 고행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론이 남긴 다른 게시물을 보게 되면 테슬라 커뮤니티에 속하신 분의 글에 흥미로운 내용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드루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글을 남깁니다. 드루시가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또 휴식을 취하고 사람의 삶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하나의 독려 메시지까지 남기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테슬라로 돌아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비치는 발언이며 또 동시에 꼭 테슬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는 조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동시에 최근 X를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던 로한 파텔 씨 역시 테슬라를 떠나게 됩니다. 역시 8년간 상당히 오랜 기간 테슬라에서 일을 하시고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를 내비치며 테슬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떠난 다음에 2학년 딸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며 개인적인 취미로 바이올린 연습도 하며 버킷리스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워나가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충전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를 떠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떠난다라는 해석들도 분명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런 큰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테슬라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차례가 되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과거 2022년 3월 테슬라를 떠난 안드레 카파시가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 AI 쪽의 선구주자이며 지금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파이톨츠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되는 AI 트레이닝 자체를 C 코드로 바꿔서 트레이닝 속도를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지금 또 상당히 큰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 카파시 같은 경우도 과거 테슬라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AI계의 거장이 떠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했던 말 역시 5년간 테슬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여행도 하며 재충전을 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양한 AI 분야에서 아주 큰 업적을 지금 또 실시간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남기고 있는 게 안드레 카파시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안드레 카파시라는 거장이 테슬라를 떠났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더욱더 눈부신 발전을 하며 FSD, end-to-end라는 아주 큰 업적을 성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테슬라를 거쳐가고 또 돌아올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지만 이런 사이클이 돌고 도는 것,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테슬라가 구축한 큰 생태계의 일환임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어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한 기자가 2024년 대선에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은 2032년 트랜스포머와 디퓨전 중 어떤 유형의 AI가 당선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선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말 크게 본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AI의 발전이 미국의 대통령을 대신할 만큼 엄청난 발전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볼 때 역시 큰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테슬라의 감원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퇴사 또 짧게 보면은 상당히 큰 파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국가의 전쟁 가능성 역시 짧게 보면은 아주 큰 파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뒤집어 놓으며 어쩌면 대통령마저
정치권마저 대신할지도 모르는 이 AI의 발전, 이런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쇼크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바로 FSD 엔투엔드 버전인 버전 12로 넘어오면서 아주 큰 가능성을 보고 남긴 글이었죠. 이건 끝의 시작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가 가진 독보적인 성능, 왜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고 또 테슬라의 FSD가 산업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테슬라의 FSD가 큰 의미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준 인터뷰 내용이 지난 주말 진행되었던 제임스 다우마 씨의 AI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제가 따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정리해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테슬라 내부와 외부에서 큰 이벤트들이 터져서 또 이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제 내일은 테슬라 FSD와 관련해서 산업 전문가 분이 공유해 주신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